지금 코스피가 1.22%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상승하는 게 좋은 걸까요? 하락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9월 15일장 해쨍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부터 간단히 보면 코스피가 플러스 1.2%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0.02%인데 사실 굉장히 대조되는 상황이죠. 코스피는 1%가 오르는데 1% 이상이 오르는데 코스닥은 오르지 못하고 빠지는 상황. 온도차가 꽤 심해요. 근데 종목들로 봤을 때는 일단 당연히 많이 오르니까 코스피는 오르는 종목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코스닥도 떨어지는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 오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증시는 상승장의 분위기이면서 이게 이제 미국 프리 시장도 좋지만 일본 니케이 시장, 중국 증시죠. 그리고 홍콩 증시도 현재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단순히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제가 분명히 하락장을 얘기를 많이 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분명히 저는 이때부터 하락장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오르고 있어요. 그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만 반등이 크진 않으니까 아직 하락 유지 중인데 그러면 지금 오르는 게 진짜일까요? 자,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금리 계속. 그쵸? 그리고 아직 FOMC가 지금 진행이 안 됐는데 현재 동결 기대감이 거의 90%가 동결 기대감이고 이제 한 10% 정도가 인상할 거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긴축을 멈출 거라는 거잖아요. 긴축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다의 스탠스인데 최근 발표된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CPI만 봐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렇죠? 미국 CPI 예상치 글씨가 안 써져. 예상치 상해. 예상치를 상해를 했음에도 미국 증시에서는 이거를 뭐 소화한다는 둥 하면서 증시가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물가가 그러니까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코로나 때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안 오를 수는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올라가는 속도가 더 이제 커졌다는 겁니다. 이번 예상치보다 상회했다는 거는 커졌다는 건데 오히려 주가가 안 빠졌어요. 빠져야 정상인데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고공행진하는 원유 가격.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유가가 오르게 됐을 때는 물가 상승의 압력이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수가 버티고 있어요. 그쵸? 거기에 미국 고용은 또 좋다. 미국이 고용 상태가 안 좋아야 고용이 안 좋아야 경기가 안 좋구나 해서 금리 스탑을 하고 금리를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건데 고용이 좋아요. 근데 물가는 올라요. 그렇다는 거는 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금리 동결할 거다 혹은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지수가 올랐잖아요. 미국 지수가. 근데 자, 이 시그널이 어때요? 고금리 계속 주가 하락 시그널, CPI 예상치 상해, 주가 하락 시그널. 고공행진하는 유가, 물가 올라죠? 주가 하락 시그널, 미국의 고용은 좋다. 그러므로 금리는 계속 올릴 수가 있다. 최근에 연준 의원들이 연설을 했었는데 인터뷰 때도 그랬잖아요. 현재 미국은 고용 상태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파급력이 크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시장에 주는 충격은 작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도 금리 인상이니까 당연히 주가에는 하락. 근데 시장은 오르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매도를 이제 뭐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를 건 사람들이 청산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시장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증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봤을 때 지금 코스피만 볼게요. 코스피가
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이죠. 저항선 대략 2575 라인을 강하게 뚫는 양봉이 나왔어요. 하락장이라면서 해쨍님 하락장이라면서 왜 올라요? 아 진짜 완전 엉터리 아니야. 아 근데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무리 예측을 해도 사실 예측이 아니라 예상을 해도 안 맞을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우리 같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개미들은 다 시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거는 하락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 보통 급등하는 뭐 10배에서 20배 정도 급등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제가 주가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그 바닥을 이런 식으로 기어요. 그래서 바닥을 형성을 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골파기를 합니다. 골파기.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골파기를 진행을 해요. 이 골파기를 과정을 진행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주식의 주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찾아오진 않았는데 실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한 번씩 골파기. 자, 골파기. 좋은 말로 하면 골파기, 나쁜 말로 하면 뭐죠? 물량 털기. 물량 털기를 거치고 나서야 주가가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그리면 어떻겠어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에서 다시 반등하려고 하는데 지금 박스를 그리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빠지면은 하락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치가 이쯤에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하는 사람인데 항상 저도 당연히 장이 상승하면 좋죠. 근데 상승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고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크게 가려면 이런 하락장은 필수적으로 꼭 오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다시 주가가 크게 오를 수가 있어요. 해서 자 코스피로 한번 볼게요. 코스피로 보면 지금 빠지고 있다가 상승했다가 지금 약간의 박스에 갇혀 있는데 한번 올라가는 척 하다가 주가가 지수가 빠져서 자 얼마까지 2000포인트 근처까지도 저는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하락장이 오는 거겠죠? 그러기 때문에 현금화를 웬만하면 진행을 하시고 주식을 계속 하실 분들은 좀 이제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 방송 보시면 말했던 것들 중에서 하나가 바이오가 되겠고요. 바이오는 바닥권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폭이 크진 않을 겁니다. 바이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이오도 있고 게임주도 있고 리오프닝 관련으로 화장품주도 있고 다른 종목들이 하락을 해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했던 반도체, AI, 로봇 이런 빅테크 이런 기업들이 좀 빠지면서 그간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반등하는 부분을 상승장의 시작이 아니라 아직 하락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고 어쨌든 이 백날 예상 예측해봤자 틀릴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인간이기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쪽 방향의 움직임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지만 마시고 충분히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수익권이 있는 종목들은 정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손실이 조금 주는 종목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몇몇 분들이 종목으로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 답답한 종목들도 사실 있었고 답이 없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 제가 손절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하고 간접적으로라고 말을 해도 손절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손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쇼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종목 공개를 드릴 건데 이 종목 지금 괜찮거든요. 딱 그냥 거두절미 딱 한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무슨 종목이냐면 작전주 성격. 자, 메모장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작전주의
패턴.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다. 단기 수익이 가능하다. 추세의 변환이 시작되는 지점.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종목 뭐냐면 바로 조비예요. 혜쟁님 이거는 무슨 회사예요? 라고 물으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과학적 토양 검증을 통해서 공급되는 친환경 맞춤 비료랑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뭐 비료 전문 회사입니다. 280여 개의 품목의 복합 비료를 생산하여 이제 농협이나 뭐 대리점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쉽게 비료 회사예요. 사료, 비료. 뭐 테마적으로는 뭐 농업, 남북경업, 뭐 여름, 태풍 및 장마, 비료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 종목을 왜 주목하냐면 기사 한번 볼까요? 최근의 이슈들 특별히 없거든요. 뭐 요소수 얘기는 좀 최근에 나온 게 요소수 얘기가 있네요. 요소수, 요소 수출 중단. 근데 아직 요소수 관련된 대란 이야기는 없지만 저는 이걸 봤어요. 자, 단기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7월 17일, 23년도 7월 17일의 고점 라인이 이게 361선을 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9월 8일부터 갭을 떴다가 음봉으로 눌렀습니다. 근데 9월 13일에 이거를 바로 올려버렸죠. 그쵸? 이것도 다 요소수 때문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9월 13일에 캔들이 핵심이에요. 만약에 얘가 오르지 않을 종목이라면 얘는 이렇게 뺐다가 올리지도 않아요. 근데 올렸죠? 그리고 다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쉽게 뭐냐면 인위적인 패턴이에요. 인위적인 종목. 누군가에 의해서 장난질을 당하고 있는 종목. 기업 내부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기업은 현재 세력들의 놀이터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바닥권이라는 게 아니라 한 14,500원에서 15,000원. 이 15,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면 단기적으로 15,000원에 매수할게요. 단기적으로 17,000원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13%의 수익은 가능하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 얼마까지? 2만원 근처까지. 대략 목표가 2만원으로 잡으면 얼마겠어요, 여기서? 33% 정도겠죠?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치주의 성격은 아닌데, 그래도 얘 매년 매출액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올해는 적자지만 그리고 가치주의 성격은 아니고 테마주의 성격이지만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장이 하락을 해도요. 이거 한번 제가 목표가 대략 한 17,000원 다시 도달했을 때 리뷰 영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시장이 오르는 거에 대한 해석 그리고 종목 하나 조비 말씀드렸어요. 얼마? 15,000원 아래 현재 가격 14,900원입니다. 이거 딱 주목해 주시고 17,000원 찍었을 때 저는 방송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지금 문자 주신 분들 많아서 제가 답장을 못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손절 좀 하세요 제발. 마이너스 50% 60%까지 버티시지 말고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내가 말한 대로 다 간다고 혜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